till my heater's broke, but it's better than walking. Write your number down, I'll call. Second glance gave me away, and now I'm trying to fake it. Not ready, but we've already started. I'm not ready, but we're already falling. Hey, listen close, can you tell what we're ready for? Ready, whispering, don't you go. Can you tell what we're ready for? Me and more. Staying out too long. Spin the record again, turn it up a bit louder. Tell me, don't you dare be late. 안녕하세요, 서호토반입니다. 오늘은 쌍용자동차의 올류 렉스턴 더블랙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를 이번에 처분하고 올류 렉스턴 더블랙 모델로 넘어온 31세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핸들이 D컷이네요. 네, D컷입니다. D컷으로 변하니까 핸들 조절하기가 매우 편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스포티한 주행을 자랑하는 차는 아닌데 사용하기 편한 건 있어요. 미간상 네, 보기에도 네. 좋잖아요. 네, 이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페이스리프트된 올류 렉스턴 모델이고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202마력에 45토크를 낼 수 있게 엔진도 개량이 됐고, 현대 후륜 8단 자동물습기가 들어가면서 주행 성능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현대 부품이 들어갔어요. 네, 보통 쌍용 자동차는 벤츠 부품을 많이 쓴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티볼리가 나오면서부터 벤츠 쪽 부품이라기보다는 마이신이나 현대 쪽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 네. 부품이 호환이 되기 시작했네요. 변속기만 현대 거를 썼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터보 쪽 부품도 현대 마크가 찍혀 있는 게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쪽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타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2주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키로수는 제가 좀 장거리 주행이 많아서 정확하게 3,100km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시내 주행이 한 절반 정도 되면은 10.5에서 10.6을 찍고 그러고요. 고속 100%의 경우 15km 정도 마크할 때도 있고, 7대3 정도 가면은 11.5, 많이 하면 12.5 그 정도 찍을 때도 있습니다. 잘 나오네요, 연비가. 네,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톤이 넘어가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좀 잘 밀어붙이고, 게다가 연비까지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내기 시작해 볼게요. 더블랙 풀옵션 모델로 약 5,1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가져올 수 있는 차량입니다. 비싸네요. 네, 요번에 차 사는데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최고 등급이잖아요, 더블랙. 네. 원래는 프레스티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보태가병이 걸려서 더블랙 모델 풀옵션으로 네.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출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나요? 제가 일단 상환 계획이 좀 잡혀서 풀 할부로 했고요. 월 납부금 75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60개월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좀 조건이 좋게 나와서 월 상환금을 줄이기 위해 72개월에 제가 이율을 2.8% 정도 빼왔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제가 연 100만 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독이신가요? 단독입니다. 제가 운전을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보험료가 살짝 저렴한 편입니다. 오, 확실히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트레인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구형 모델 기준이고, 사실 팰리세이드나 그런 모델 기준 보면은 평범한 수치이지만, 세팅이 쌍용이 자랑하는 이제 플랫 토크가 있잖아요. 흔히 쓰는 1500에서 2500 사이에 꾸준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줘서 초월 가속도 전혀 무리 없게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출력이 전 세대에 비해서 네. 개선이 됐다. 그리고 이 차량이 생각보다 좀 정숙합니다. 이게 프레임 바디라서 엔진 진동이 차체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프레임 바디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잔진동이 많이 없고요. 근데 단 출발할 때 소음은 조금 전 세대보다는 커진 감이 있습니다. 초기 가속 시에는 아무래도 소음이 조금 더 세졌는데, 이게 세팅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살짝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주행할 때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이 높이가. 네, 이게 추월할
주행할 때도 앞에 상황, 뒤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승용차보다 높고 보시면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커요. 운전하기에는 정말 편한, 오히려 여성분들도 차량 크기에 비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네. 전면에 보이는 네. 세단 차량들이 경차로 보여요. 맞습니다. 특히 아반떼나 엑센트 차량 같이 있으면 그 차량들이 진짜 스파크만해 보이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니로도 스파크만해 보여요. 앞에 네. 있는 거. 제 친구 중에 니로를 타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거 처음 타보고 니로가 경차된 것 같다고 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높다 보니까. 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쌍용이 자율주행 성능이 많이 좋아요. 2.5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마케팅 단어거든요. 2.5단계를 실제로 두진 않는데 이게 보통은 차선을 딱 잡고 가는데 만약에 차선이 사라지거나 희미한 곳에는 앞 차량을 잡고 가요. 그래서 자율주행 장치가 잘 꺼지지 않는데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는 앞차가 움직일 때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을 때 따라가는 경우도 좀 아하. 있어요. 장점이지만 가끔은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러면 앞차를 따라간다 했잖아요. 네. 사거리 앞차 따라가서 잘 가나요? 잘 갑니다. 차가 좌우로 움직이지도 않고 다 이제 앞차가 조향을 잘 못 잡을 때는 그때는 조금 단점이 되는데 사거리에서 보통은 잘 가잖아요. 그래서 잘 따라갑니다. 의외의 장점이었습니다. 반자율 주행도 장점이 된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숙성을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게 속도가 가끔 추월할 때 제한 속도에서 10% 20% 더 줄 때도 있는데 그때도 풍절음이 더 커지거나 엔진음이 갑자기 커지거나 그런 거 없이 쭉 이어갑니다. 지금 이 속도가 보통 고속 주행하는 속도거든요. 큰 소음 없이 잘 이어간다는 게 주행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감수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전할 때 많이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인가요? 아니요, 이중접 쓰지 않습니다. 이거 다 이중접합 아니에요. 아닌데도 네, 이런 네. 정수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진짜 장점인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이 더블랙 모델이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뻐요. 컬팅에 스웨이드가 다 들어갔거든요. 시트까지. 시각적으로 주는 만족감도 상당합니다. 더 이어가자면 네. 버튼들이 오히려 큼직큼직해서 눈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차량보다 덜 입어 보일 수 있는데 주행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편의성으로 보자면 엄청 편합니다. 근데 버튼이 정말 크네요. 네, 정말 크고 네. 사실 요즘 대세는 아니죠. 요즘은 네. 디지털화 되기도 네. 하고 터치로 바뀌기도 네, 하는데 네, 네. 트렌드는 아니죠. 하지만 네. 봤을 때 뭐 이상하지는 네. 않습니다. 충분히 직관성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번 세대에 넘어와서 여기가 많이 정돈이 됐어요. 기어박스 주변이 특히 이제 기어봉이 흔히들 말하는 이제 BMW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전자식 기어봉으로. 네, 사실 이런 전자식 기어봉은 제가 처음 써봤는데 소나타의 버튼식보다는 직관적이고 네. 편합니다. 진짜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심플하면서 네. 렉스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장점 있나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쌍용만의 편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상등 스위치가 버튼이 따로 나와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이 없다고 해요. 아. 왜냐하면은 이거 한 번 누르면은 비상등이 3번 전멸이 되고요. 이게 2초 이상 누르면은 10번이 점등이 돼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 있을 때는 길게 눌러주면 10번 알아서 껐다 켜주고 양보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짧게 한 번 눌러주면 3번 점등되고 꺼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한 번 누르면 와이퍼 3번 작동하면서 월셔액 2초 동안 뿌려주고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이렇게 딸깍딸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렉스턴에만 들어간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계기판에 내비가 표출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크니까 네. 또 네. 굉장히 잘 보이네요. 잘 보이고 시야를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어차피 운전하면서 계기판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음성인식 시스템이 잘 된다는 거. 쌍용 렉스턴의 음성인식은 네이버 클로바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돼요. 음성 인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현대에 들어간 음성인식 기능은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네이버 시스템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뉴스 읽어줘 이런 건 기본으로 되고요. 지역별 날씨도 물어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 길 안내 같은 것도 길 안내 해줘 이렇게 안 해도 친구한테 말하듯이 서울 고속터미널 가자 그러면 여기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점으로는 오히려 차가 크고 높은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차할 때. 특히 구형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자리 없는 데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기둥 옆에 대거나 남들이 안 되는 데 대거나 주차장이 여러 칸이 있으면 가운데 부분은 그냥 주차를 안 하게 돼요.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다른 차주분들도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힘들거든요. 가운데 네. 세워버리시면. 네. 배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차 타시는 네. 분들은 그래도 이런 배려심이 있어요, 확실히. 네. 그러면 또 네.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성능상의 부족함은 없지만 현대기아의 그런 주행 감각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많이 당황할 수 있어요. 쌍용은 웬만하면 킥다운하는 상황을 잘 안 만들거든요. 차가 답답하다고 막 몰아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름 많이 먹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플랫토크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한 박자 조금 느리게 미리 가속하고 그러면은 답답하진 않지만 한 번에 제깍제깍 반응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 초반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다른 분들이 단점으로 꼽는 게 사실 내비게이션인데 요즘에 이제 수치상으로 10.25인치, 11인치, 12인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 게 있어요. 11인치 정도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작아 보이긴 해요, 차량 사이즈에 네, 비해서. 맞아요. 하지만 아까 여기 네. 클러스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 봤을 때 네. 너무 광활하게 잘 나와서 딱히 또 이 디스플레이가 작다고 불편하지는 네, 네.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쌍용의 서비스 센터가 조금은 불편하긴 해요. 이게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냐면 정비사한테 내리는 매뉴얼 자체가 조금 빡빡한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증상이 나와야지만 교환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사실 출고를 하고 나서 고쳐야 될 게 있어가지고 들어간 게 있었는데 얼라인먼트는 다행히 보증이 돼가지고 무료로 했지만 차량이 처음에 출고가 됐을 때 120km가 넘어가면은 차량 전체가 웅웅거리는 소음이 있었어요. 원인을 알아보러 갔지만 증상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얼라인먼트를 한번 보자. 흐른 차량이 얼라인먼트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틀어지면 소음도 많이 나고. 근데 괜찮은 것 같다고 자꾸 하셔서 보증 한번 되는 거 그냥 없애도 되니까 한번 봐보자 하고 기계 올렸더니 화면이 전부 다 틀어진 거로 나온 거예요. 틀어졌네 하고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증상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회사 사정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정비에 나가는 돈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건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수리하는데 조금 편리성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또 브랜드 자체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까다롭네요. 현대는 항상 사업소만 들어갔거든요. 다 해주세요. 근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차주가 네. 증상이 있다는 걸 네. 정확하게 알고 가서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서비스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빡빡한 데 가면은 오히려 못 고치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좀 브랜드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다른 차량 어떤 거 있었나요? 비교는 안 했고요. J100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또 유출된 사진 보니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렉스턴이 더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고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려고 하다가 그냥 샀어요. 일단은 차도 크기도 하고 원래는 주행거리가 많지도 않고 해서 코란도 이모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차를 쓰다 보면 갑자기 장거리 갈 일도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면은 전기차가 어차피 한 30-40% 이상 올라올 텐데 10년 동안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을 타자 해서 소나타에서 여기로 넘어온 거죠, 렉스턴으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펠리세이드라든지 이런 네. 차량들이랑 비교하셨던 건 아니었군요. 네, 비교 대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쌍용차를 많이 타기도 했고요. 저희 집 자체도 쌍용차를 타기도 했고 쌍용차가 다른 브랜드보다 브랜드 청성도가 좀 높아요. 물론 뭐 현대만 뽑는 분들은 또 현대만 타고 그러긴 하지만 쌍용은 이때까지 좋은 평가를 잘 받는 브랜드는 아닌데 또 한번 타신 분들은 많이 타더라고요. 저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소나타를 정말 편하고 돈 아껴가면서 잘 탔지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렉스턴은 넘어왔고 충분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와 진짜 크다, 이쁘다, 그런 반응이 좀 많고요. 일단 브랜드에 대한 걱정은 항상 듣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회사에 문제가 조금 생겼죠. 사실 저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제조업이라는 게 특히 자동차 쪽은 걸려져 있는 협력업체들이 많아서 쉽게 망하게 내버려두지는 않는다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 물론 지금 상황은 마인드라가 인수할 때보다 더 심각한 거는 맞는데 쌍용차가 그렇다고 해서 차를 아주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건 다 제치고 차만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주위에서 쌍용인데 괜찮아? 뭐 이런 일 생겼던데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짓궂은 사람들은 티볼리 대짜 샀네 그러고 네, 마음 아픈 소리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뭐 정신승리라고 네.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만족을 하니까요. 회사 망해도 법적으로 부품 수급 보장되고 우리나라는 애프터마켓이나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짓궂습니다. 네. 또 이거를 뭐 대볼리라 부르고
데볼리는 타격이 커요. 네. 그래도 웃자고 하는 네. 소리가 네, 남에게는 네.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신중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 차량 타시다가 후회된 적은 없나요? 초반에 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커서 이거 잘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오히려 편해요. 차가 크다 보니까 깜빡이도 잘 켜주고 영업용 차량들도 무리하게 끼어드는 일도 없고 그런 거에서 오는 운전하는데 편안함도 있죠. 그리고 차가 워낙 출력을 괜찮게 가져가다 보니까 주행하는데 스트레스도 전혀 없어요. 또 소나타 타시다가 오셨으니까 네, 이 네. 크기에 대한 체감은 유독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소나타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덩치만 컸구나 이 친구는. 네. 그래서 오히려 차도 높고 사각지대도 승용차보다 없다 보니까 금방 적응하면은 잘 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크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 지금 타시는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나타 정도에서 넘어간다 하시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선남선녀 같은 차량은 아니지만 뒤에서 좀 든든하고 우직하게 잘 밀어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쌍용차 타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탄다 그런 거에 크게 부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큰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넘어와서 유류비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감수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타고 다닐 것 같고 이 차량을 가족용으로 카니발보다 SUV를 보고 있다 하시면은 고려하셔도 좋을 차량인 것 같아요. 단지 프레임 바디라서 다른 SUV보다 좀 잔충격을 오히려 못 거른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거 말고 난 튼튼한 거 보겠다. 평소에 전륜보다는 후륜의 편안함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바디가 주는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거, 튼튼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촬영하면서 제가 떨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좀 편안하게 해주셔서 좀 많이 감사하고 오,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너무 네. 편안하게 촬영을 잘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차량을 인사드릴 수 있으면 더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